이상이 나쁜 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랬어요. 상대방이 연봉이 높은 걸 많이 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비웃는 분위기가 만들어되었어요. 무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결혼에 대한 한일 간의 인식 차이라는 내용인데, 박간이가 이제 저도 이제 일본에서 쭈미코랑 이제 결혼해가지고 11년이라는 이제 시간이 지난 그런 사람인데, 예. 이게 이제 일본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결혼했을 때는 뭐라 해야 됩니까? 상당히 좀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다. 라는 식으로 좀 비춰진 게 있었어요. 특히 쭈미코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저는 20대 초반에 결혼했으니까 동급생 중에서 가장 빠른 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빨랐는데. 지금은 뭐 말도 안 되게 그때에 비하면은 빠르다 이런 식으로 일본 내에서도 과거랑 비교해서 좀 결혼에 대해서 뭐 연령이라든지 있잖아요. 여러모로 바뀌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결혼에서 한일 간에 이렇게 다릅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거 있잖아요. 특히 남자가 느끼는 거랑 여자가 느끼는 거랑 이렇게 다른데 그걸 바라보는 정부에서도 이렇게 다르다. 라는 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라는 데에서 5년 정도마다 한 번씩 이런 자료를 냅니다. 출생 동향 기본조사. 이 자료의 최신 자료가 2011년 자료거든요. 라이프 이벤트에서 보는 생활 설계라고 해가지고 각종 일본 사람들의 이 결혼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해둡니다. 이 안에서. 대충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지금의 일본 사람들의 결혼 연령대는 언제쯤입니까? 라고 해가지고 평균 초혼 연령은 남편이 30.7세, 아내가 29.1세, 1997년에는 28.5세, 여자 26.1세였어요. 그런데 2002년부터 점점 뭡니까? 이제 나이가 좀 차야지 결혼을 한다. 라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30세, 29세 이런 식으로 좀 바뀐 거죠. 평균 교제 기간은 나름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래 사귀고 결혼한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일본 스타일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랑 완전 반대네요. 그렇죠. 박간이는 만나고 1년 좀 지나서 결혼했거든요. 예, 바로. 운명으로 느꼈어. 깍. 왜? 어휴. 아무튼 그래가지고, 특히 여성 나이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게. 1997년에 26세였잖아요. 그리고 2015년에 29.1세여서 2011년에도 29.1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는 좀 이제 보더라인이라는 식으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보더라인. 뭐냐면은 일본의 과거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은 미혼, 아이 없음, 나이 30대 이상 여성을 예전에 이제 마케이누라는 식으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마케이누. 이게 뭐냐면 싸움의 진 개입니다. 유행어가 되었네요. 그렇죠. 2003년에 출판됐을 때 일본의 당시에 이제 사회적 유행어를 만들어낸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없는 여자는 인생의 패배자, 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아직도 이어집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 여성에게 29세가 인생에서 제일 보더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넘었으면 이거는 일단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있잖아. 낙인을 찍어버린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최소한 결혼을 해야 된다. 왜냐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원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있어요라고 하더라도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마이너스적인 인식이 생깁니다. 일본에서. 당장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일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결혼 중매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에서 이제 2022년에 나오는데 혼활이 뭐냐면은 결혼 활동이라 이래가지고 결혼 정보 사이트에 등록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미팅에 나간다든지 그걸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혼활. 20대 후반의 여성이 해야 할 3가지 이래가지고 이 안에서 좀 일본 좀 직설적으로 좀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뭐냐면은 20대 초반의 여성들 사이에서는 결혼을 초조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20대 후반에 30대에 가까워짐에 따라 어느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30대에 돌입하면 인기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앱이나 결혼 상담소를 이용하는 남성의 대부분은 연령 20대로 검색하는 것이 많습니다. 30대가 되면 단번에 시장 가치가 내려가 버린다. 20대 후반에 지금이라면 앞으로 대책하면 늦을 것이다.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빨리 움직여라. 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하는 겁니다. 계속 말은 있네요. 요즘 사람들은 앱으로 결혼 상대를 찾는 분들 많이 늘어났는데 30대가 되면 정말 있잖아. 나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30대 되기 전에 다
그 움직여야 된다.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런 말 계속 있습니다. 이게 뭐 남자는 솔직히 일본에서는 별로 나이를 그렇게까지 따지지 않는데 여성은 이제 무조건 20대에서 어쨌든 승부를 봐야 된다. 라는 게 이게 사회적으로 통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좀 자극적으로 이렇게 기사를 많이 냅니다. 이게 마이나비 우먼이거든요. 여성을 위한 이제 기사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은 20대 때 결혼을 했다. 그런데 나는 독신이다. 그러니까 밑에 나오죠. 여성의 혼활, 결혼 활동은 20대가 승부. 30세를 넘으면 여성의 가치가 없어진다. 가로치고 연애 시장에서. 이게 일본 사람들 인식이다 보니까 아까 있잖아요. 이 자료. 이게 보더라인이에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뜨는 겁니다. 무조건. 30대 때 결혼한 분들도 이미 20대 때부터 사귀었다라든지. 그렇지.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흔히 말하는 노베이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이제 일본에서는 적어도 여성이 30대를 넘어서 상대를 찾게 되면은 이게 좀 마이너스가 되는 게 있죠. 예. 근데 그런 점에서는 사실 일본이 한국보다 좀 빡십니다. 이런 연령에 대해서는. 왜냐면은 국가 통계 포털 사이트입니다. 대한민국. 통계청 인구 동향 조사에 따르면은 평균 초혼 연령 여자 31.45세, 남자 뭐 거의 34세네요. 그러니까 남성 기준으로 일본보다 4살 많고 거의 여성 기준으로 일본 기준으로 한 2살 정도 많네요. 예, 이 정도로 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남자분들도 군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차이가 나네요. 어쩌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야 대한민국에서는. 한국 일본 제일 큰 차이점이거든요. 뭡니까? 동아일보 2020년 기사네요. 대졸 신입사원 평균 나이 30대 넘었다.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에는 대졸 신입사원이 25.1세 했는데 이제 뭐 기본으로 30세 신입사원 많이 있잖아요. 당장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회사에서도 올해 신입 들어왔는데 나이가 나랑 비슷해라든지 나이가 서로이 넘었어 라는 사람은 찾아보기 쉬울 정도일 겁니다. 오히려 20대인데 대기업에 취업했다? 이야 이거 엄청 빠르네라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이가 좀 점점점 이제 뭐랄까 뒤로 가다 보니까 인크루트 2023년 9월 13일 기사네요. 우리 회사 막내 몇 살까지 가능? 남자 33.5세, 여자 31.6세. 이렇게 좀 뜨는 거예요. 결혼하려면 기본 경제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다 남녀 서로 어쩌면 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사회 진출이 늦어진다 이꼴 뭐 결혼 나이가 늦어진다. 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뭐 이 있잖아 사회 진출 나이 그러니까 그대로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럼 일본도 똑같이 취업 나이 때문에 이렇게 될까라고 했을 때 일본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일본은 기본적으로 신졸 일간 채용이라는 관습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대학교를 졸업하던 대학원을 졸업하던 졸업했을 때 바로 취업을 해야 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 제일 취업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신입사원의 나이가 정해져 있어요. 스트레이트로 졸업한 사람의 나이 조견포. 고등학교 졸업한 신입사원은 18살입니다. 대학교 졸업한 신입사원은 22살이고 그 다음에 뭐 2년제 전문학교는 20살, 대학원 석사과정은 24살, 대학원 박사과정은 27살이에요. 재수를 했다 이러면 좀 늦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졸자 기준으로 했을 땐 22세, 23세가 일본 사회 진출의 나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뭡니까? 취업은 상관이 없는데 왜 나이가 늦어지고 있지? 상대가 없다. 흔히 말하는 만남이 없다. 라는 게 일본 사람들의 제일 큰 답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부부가 만난 계기도 바뀌고 있다. 만남의 계기는 직장이나 일로가 톱. 그러니까 직장에서 만난 직장 사내 연애 있잖아요. 일본은 그게 제일 많거든요. 박간의 같은 경우에는 취업 활동하다 만났기 때문에 학교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저희는 학생이었으니까. 예전에 비해서 일본에서 이제 있잖아요. 부부가 만난 계기가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라고 했을 때 2015년까지는 없다가 2021년 B, A, B 두 번 나눴거든요. 이때 딱 등장하는 게 있어. 13.6%. 일본에서는 이걸 마칭그 아프리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앱으로 사진 등록, 개인정보 등록해가지고 매칭하는 거 있잖아요. 매칭 어플. 예, 그거요. 그걸로 만난 사람이 일본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인터넷에서 사람을 만나냐? 라고 했는데 뭡니까? 이 사람들의 개념 자체가 점점 바뀌고 있는 거예요. 뭐 일단은 상대가 없잖아.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가 없어. 주변에서. 그 회사에 맞는 사람 없으면 끝인 거죠. 끝이지. 사회 진출했을 때. 우리 오빠도 그 미혼 남성 사람인데 그 항상 말하는 게 회사에 결혼하시고 뭐 애도 있으시고 그런 아주머니 분들밖에 없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 스마트폰 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하면은 인터넷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개념이죠. 과거에 비해 좀 더 지금 세대가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흔히 말하는 인터넷에 있는 친구도 실친이랑 동일한 취급이라고 해야 될까? 예,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인 게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만남 있잖아요. 이런 거를 앱을 통해서, 뭐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느낀 사람이 줄어든 거예요. 일본 NHK 뉴스, 작년 11월 22일. 일본에 이제 그 유명한 생명보험 회사가 있습니다. 그 생명보험 회사에서 이제 20대부터 70세까지 결혼한 남녀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 16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부부가 만남의 계기가 된 것. 1등, 직장의 동료, 선배, 후배. 1등과 동일한 수치가 나온 거. 매칭 어플. 인터넷상. 그것도 25% 정도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4명 중에 1명은 매칭 어플로 만났다는 거예요. 예, 이거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너무 사짜 냄새가 나는데, 야, 그거 문제가 많이 있지 않아? 라고 느끼신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2019년도 뉴스입니다. 사랑 찾아준다는 소개팅 앱 성범죄 명의 도용 끊이지 않다. 간단한 가입 절차도 문제. 이미 대한민국 5년 전에도 이런 기사가 떴죠. 당장 이런 것뿐만도 아니죠. 부유층 행세, 여러 남성 사귀며 30억 챙긴 40대 여성, 소개팅 앱 속의 여성을 만나 불법 촬영한 전 경찰관 1심서 징역 3년. 이런 뉴스가 대한민국에 막 뜨다 보니까 아까 저런 거 들으시면 여러분 엄청 뭔가 야, 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인식 갖고 계시잖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사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예. 뭐냐면은 매칭 앱을 통해서 만난 멀티 상법, 피라미드. 여자가 나가가지고 제가 잘 아는 그 뭐라 해야 됩니까? 선배가 있는데 떼돈을 벌었어요. 피라미드로. 그래가지고 사람을 꿰는 거 있잖아요. 미끼로 나가는 거지. 꽃뱀 같은 역할. 2004년 7월 14일 뉴스. 매칭 앱으로 투자 이야기 해가지고, 여성이 1,000만 엔의 사기 피해. 거의 1억 가까운 돈으로 사기를 당했다. 2024년 7월 8일. 40대 남성, 로맨스 사기. 이게 로맨스 스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매칭 앱으로 통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돈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뜯기는 거 있잖아. 2,400만 엔 피해. 2억이 넘는 피해가 나는 거예요. 오상이랑 사귀고 싶은데 지금 집이 어려워서 안 돼요. 비트코인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많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이거 매칭앱 장사하는 개들의 광고다. NHK도 끝났네. 야, 뉴스 보면은 맨날 첫날 저거 사기 당했어요. 그건 뉴스밖에 안 뜨는데 10명 중에 1명이 결혼? 야 임마 어디서 약을 팔아? 돈 받았구만. 이렇게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반대로 말하면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사기 피해가 저런 식으로 뉴스에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흔히 말하는 노다지. 야, 나는 그거 상대방을 찾았어. 라는 사람과 나는 내 돈을 뜯어가는 사기꾼을 만났어. 그런 식으로 나뉘다 보니까 이게 필요성은 다 동감을 해요. 왜냐면 편하니까. 직장에 없는 사람들, 주변에 없는 사람 입장으로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상대방을 찾을 수 있으니까 편하니까 좋은데 대신 이게 불안하다 이거야. 보증도 없고 일개 기업에서 돈 빼먹으려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뭡니까? 이게 등장을 하죠. NHK 6월 5일 기사입니다. 도쿄도 독자적인 매칭 앱 여름경까지 본격 실시 목표. 그렇죠. 이제 일본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매칭 앱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심되잖아요. 라는 식으로 지금 밀고 있는 겁니다. 그 일본에서도 꽤 많이 화제가 됐거든요. 예. 도쿄도 결혼 지원 포털 사이트. 도쿄 둘만의 스토리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AI 매칭 시스템을 이래가지고 한국어로 번역. AI에 의한 소개. 안심되는 만남. 직원의 상담 직업.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이거. 예,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까지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어쨌든 사람들이 이걸로 스마트폰을 등록해서 하는 걸 막을 수는 없어. 사기가 난다 하더라도. 근데 안심되게 만나게 하자. 그러면은 지자체라든지 정부가 나가야 되잖아. 이래가지고 이걸 도쿄가 먼저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조건이 나오는데 결혼을 희망하는 18세 이상의 독신 그리고 도쿄도가 하는 거니까 도쿄도에 살거나 도쿄에 있는 회사 다니거나 도쿄에 있는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 사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독신 증명서. 이거 왜냐면 아까 매칭 앱이 있었잖아요. 결혼하고 있는데 미혼이에요. 에서 그냥 좀 놀고 싶은 분들도 막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조건으로 나오는 겁니다. 한국으로 치면 혼인관계 증명서 같은 겁니다. 혼인관계 사실 없음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연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천 징수표. 이런 거 앱에 등록할 때 당신의 연수입 넣잖아.
내가 사실은 지금 집에서 히키코모리지만은 한 3억 정도 넣어두자. 이러면 이제 온단 말이야. 아, 인기 최고네. 의사 3억. 연봉 1억 위사. 그렇지. 눌러. 그런 건 일반 사이트에서는 검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건 뭡니까? 행정이잖아. 네가 연수입을 말하고 싶으면은 원천 징수서 내라. 이래가지고 그냥 아예 여기서 검증된 사람만 모아가지고 매칭을 시키겠다. 라고 하는 게 이 도쿄의 속셈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EQ 평가, 가치관 진단 테스트, 그리고 AI가 이제 이게 정보를 바탕으로 여성, 남성 등록 정보가 오잖아. 맞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맺어주면은 실제로 만나보고 좋네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한번 연애해봅시다. 오케이 괜찮네. 진지한 교제를 하고 나서 결혼하자. 이런 느낌으로 있잖아요.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은데 사귀고 싶어요? 좋아해? 아니라 무조건 사귀면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세요예요. 잠깐 지금 외로우니까 좀 상대방 찾아볼까? 그딴 가벼운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야. 여기는 뭐 어디까지나 진짜로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죠. 뭐 이걸 이용하려면은 도쿄에 살아야 돼요. 아니면 도쿄에 있는 회사에 다녀야 돼. 이게 제일 큰 허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못 쓰거든요. 근데 이걸 왜 도쿄가 먼저 도입하냐라고 했을 때 국민일보에서 나왔네요. 2004년 6월 5일 기사. 이번이 마지막 기회 출산율 0.99명 1 도쿄. 그렇죠. 도쿄가 일본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뭡니까? 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을 올리려면은 일단 결혼한 사람을 만들어야 돼. 도쿄에서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해야 되겠다 라고 싶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도쿄가 아예 소개팅 앱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게 뭐 들어보면은 나름 효율적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이 시스템 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약간 벽이 생겨요. 예. 어떤 벽이 생기냐라고 했을 때 결혼에 드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결납, 약혼, 신혼여행까지 평균 약 416만 원. 그러니까 약혼식 비용, 그 다음에 상견례 비용, 약혼 반지, 결혼 반지,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 비용, 신혼여행에서 사오는 선물 비용 포함해가지고 4천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머니투데이 이러니까 결혼을 안 하지. 평균 비용 남자 3.2억, 여자 2.8억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은 이 집이 이게 필수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비용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나죠. 당장에 집을 빼더라도 결혼에 필요한 비용이 우리나라는 6천만 원이 나옵니다. 예, 이게 결혼정보업체 가연이 조사한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신혼집이라는 게 대한민국은 어찌 보면 이제 약간 필수가 되는 게 있는데 일본은 결혼할 때 집은 비용이 안 들어가요. 월세를 살든 뭐 둘이서 뭐 골방에 살든 그거는 상관없는 거. 결혼이랑 관계가 없는 거. 집은 요소가. 예. 그러다 보니까 집은 결혼하고 나서 둘이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당장에 이것도 뿐만이 아니라 결혼 당초의 생활비는 어느 정도. 부부의 평균 취업 수입은 약 50만 원. 평균 지출은 약 34만 원 이래가지고 일본은 대충 이대로 들어갑니다. 요즘 환율로 치면 한 4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돼요. 그런데 서울경제 연봉분이 여성 4,500만 원, 남성은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결혼 정보업체들이 약간 좀 그러니까 저도 약을 파는 게 좀 있다고 약간 느끼는데 결혼에 성공한 남녀 표준 모델. 이 타이틀 자체가 좀 이런 거네요라는 타이틀에 성공한 남녀 표준 모델이요? 그렇죠. 성공? 그러니까 좀 충격이죠.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남성 7천만 원, 여성 4,500만 원. 합치면 1억 1천만. 이래야지 결혼이 된다는데 어떻게 이걸 만들어? 연소득 7천을. 말이 안 되지. 우리도 이제 결혼할 때 수입이 0이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흔히 말해 눈높이라는 게 좀 많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상이 높은 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랬어요. 원래는 결혼 상담 할 때 그 여성분들, 남성분들 상대방이 연봉이 높은 걸 많이 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비웃는 분위기가 만들어되었어요. 상대방에게 연봉 7점, 8점 원해? 무리라는. 일본은 그런 나라가 아니고 있잖아. 이렇게 찾을 때 그런 조건 놔두면 평생 결혼 못해. 무리라는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일본도 상승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마노코시라 이래가지고. 있는데 그게 일반적이진 않아요. 옛날 말이네요. 그거는 드라마에서 이제 야 나도 저 재벌집 아들내미 한번 해볼까 이런 느낌이잖아. 하는 거지 현실적이진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그런 현실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많이 꿈을 깨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와? 아까 처음에 나온 이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혼, 아이 없음, 30대 이상 여성, 마케인. 왜? 현실을 안 보면은 뭡니까? 데드라인을 넘어버린다. 약간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게 그 여성분 대상으로 나오지만 반대로 남성분도 그 말은 많아요. 30대 넘어서 미혼, 뭔가 문제가 있다라든지 그런 시선이 있어요. 남성분도. 그러니까 그거를 요즘은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이런 통계는 그래도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반대말로 대한민국에서는 뭡니까? 이 초혼 연령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한국에서는 30대면 괜찮아라는 말이 통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감각이 일본에서는 전혀 통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장에 저는 이거 봤을 때 제일 충격받은 게 결혼에 성공한 남녀 표준 모델이잖아요. 거주지가 서울, 경기, 수도권, 서울, 경기, 수도권이에요. 지방 사람은 결혼도 못해? 약간 이렇게 좀 느끼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게 좀 자료가 돌아다니고 기사가 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대한민국의 뭐 현재 상황을 투영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뭔가 좀 결혼을 좀 다른 방식으로 좀 보는 게 아닌가 라는 게 있어서 좀 약간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요시. 통계를 보면 한국은 결혼 산대에 대한 이상적인 모델이 엄청 그 수준이 높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마음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30대 넘어서 결혼해도 그렇게 주변 사람들 뭔가 불편하게 보지 않는다.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있는 건 좀 그 마음적으로 편안하네요라고 느낍니다. 반대로 일본은 무조건 20대 때 뭔가 찾아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그리고 플러스로 지자체도 결혼하세요. 나라도 결혼하세요. 그거 추진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가능하면 애도 만들어주세요. 그런 압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압박은 더욱더 일본이 심해지지 않아요라고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뭐 과감하게 자주 얘기하지만 일본은 좀 사회적 틀이 좀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는 취업 연령이 뭐 IMF 때보다 지금 엄청 늦어졌다 이런 자료도 나오지만은 일본은 그런 자료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취업은 뭡니까? 대학 졸업하면 바로 하는 게 취업이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하는 게 취업인데 무슨 신입사원 연령을 따로 빼. 일본은 늘 똑같이 이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 취업을 해서 그때 돈을 벌고 그럼 나이가 좀 차면은 예를 들어 대학 졸업 22살에 취업을 해가지고 30살에 결혼할 때 되면은 8년 차 아닙니까? 돈도 좀 모이겠네. 8년 차면은. 그러면 결혼하기도 충분하겠네. 약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가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틀을 벗어나게 되면은 이건 뭔가 이상현상이에요.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건 뭔가 잘못됐네. 원인을 파악해야 되겠어. 만남의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다 앱. 여기서 만나라.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그런 식으로 약간 유도시키는 게 좀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은 그런 점에서는 좀 이제 개인에게 맡겨주는 게 있다 보니까 뭐 결혼 연령이 늘어난다는 데 있잖아요. 그다음에 상대방에게 원하는 배우자에게 원하는 그런 것도 일본이 좀 많이 다르게 좀 이제 좀 높아진다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한일 양국 간에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인식의 차이. 결혼이라는 거를 아까 말한 뭐 결혼 정보 회사는 뭐 결혼에 성공하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뭔가 허들로 느끼고 있지 않은가. 저런 걸 들으면은 완성된 여성, 완성된 남성이 만나가지고 같이 우리는 성공이 보장된 인생을 살아봅시다거든요.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미완성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보완을 해주면서 뭐 인생을 같이 우리 한번 잘 살아봅시다. 하는 게 결혼 아닙니까? 뭔가 좀 그게 의미가 바뀐 게 아닌가. 라는 걸 좀 많이 느낍니다. 그런 점에서 한일 양국 간에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뭐 정책을 바라본 차이 그리고 사람들의 주변의 눈치의 차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 일본에 뭐 저런 앱을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도 하면 좋겠다라고 저는 물론 생각을 하는데 해보면은 똑같이 일본처럼 그런 효과가 나올까 아니면 사람들이 등록을 할까 그 반응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약간은 좀 의문점이 남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뭐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상대방을 찾기 어렵죠. 다 타협을 해야 되는데 이미 도장 찍고 나서 타협하면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도장 찍기 전에 맞출 건 맞추고 조율할 건 조율하고 이만하면 됐다 이러면 도장 찍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사회가 너무 계산적이지 않냐 요즘 사회가 라고 좀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예, 사랑 앞에 계산적으로 사랑하면 좀 그렇잖아요. 예, 그냥 그지? 나도 이제 우리 취미 고를 그냥 무지성으로 좋아했기 때문에
사랑 앞에 계산 필요 없다고. 당연히 사람에게, 왜냐면 눈에 콩깍지가 씌면은 배는 게 없거든. 우리 엄마도 똑같은 말 했어요. 아들 낳아봤자 소용없다고. 다 책 안다고. 여자가 책 안다고. 똑같거든. 눈 돌아가면은 여러분, 원래 눈에 배는 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일본도 이런 말 있거든요. 개꼬마 이키오 이래가지고, 결혼은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생각해, 뭐 그냥 질러버려. 저질러버려, 이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뭐, 좋든 싫든 약간 저질러버리는, 그냥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요즘은 그게 다 있잖아? 너무, 사람들이 저는 똑똑해져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SNS부터 이래가지고. 맞아.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한국도. 예. 그냥 저질러버리기에는 그게 기회란 말이야. 상승홈부터 이래가지고, 자산을 늘릴 수가 있는, 내 인생에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좀 차버리는, 그런 식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이런 거 있잖아. 좀 뭔가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점점, 일본도 약간 그런 게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한일 양국 간의 그 차이가, 저는 이 갭이 더 벌어진 것 같다. 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했지, 일본은 사회적으로 억누르는 게 있잖아요. 넌 이때까지 해야 돼라든지, 해야 돼, 억누르는 게 있지만, 우리는 좀 그런 점에서 좀 프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더 갭이 벌어지는 거지, 한일 양국 간에 있잖아, 사람들 간에. 예, 그래가지고, 좀 뭐라 해야 되냐, 반반 섞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항상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많이 극단적입니다, 한일 양국이. 예.